자,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요, 학습 넘버가 211번째인 너물 유자를 살펴봐야 되니, 너물 유자. 자, 분석을 해보면 발족 변화고요. 발족자의 배정자죠. 발에 있고 발에 연결되어 있는 무릎 영상을 갖춘 수인 문자죠. 정의시킨데 이게 대목이 이거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죠. 이게 그래 점점류라고도 하고 또는 나을류라고도 하고 또는 뭐 성을 단순 성유자 되기도 하고요. 저 글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는데 이 글자는 옛날에 치료 과정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병들어서 치료와 관련된 과정과 관련된 문자예요.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중국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중국 철학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중국을 유학을 갔는데 제가 중국어 수교가 된 뒤에 대학교 다닐 당시에는 중국어 수교가 안 된 상태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대학 졸업을 한 뒤에 몇 년 뒤에 중국어 수교가 됐는데 그때 이제 중국을 유학을 갔었죠. 중국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가가 철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뭐냐고 했더니 한화학에 대해서 공부한대요. 어찌 한화학을 해?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어찌 한화학인지 철학을 자꾸 심도 있게 들여다보니까 사람 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또 사람 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의학까지 연결이 되던. 그러면서 제 책을 하나 그 당시에 썼던 책하고 이제 저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책을 하나 줬더니 우연히 요 글자를 설명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찌 이 글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냐고. 근데 이게 치료과정 관련된 거거든요. 고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뼈 쪽은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 글자거든요. 요 글자가 이 글자에서 요 부위가 관련이 됐는데 이게 쓸 때 제가 이게 쓸 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달월자도 아니고 달월자는 정확히랑 이렇게 써야죠. 육달월자도 아니고 육달월은 완전히 붙여야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달월자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쓰고 고기 육자가 변화된 육달을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두 개 형태가 아닌 이 형태를 쓰는데 달과 관련되는 글자하고 고기하고 관련되는 글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고기 육자의 변인자인데요. 이게 뭐냐 배 형태의 그릇을 갖다 펴는 거죠. 길다란 배 형태의 길다란 그릇을 펴는데 자, 우리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 가운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국립중앙 박물관을 예전에도 몇 차례 걸쳐서 간 적이 있었는데 국립중앙 박물관에 가서도 이게 배 형태의 그릇을 제가 직접 보고 같이 갔던 선생님들한테 이거 잘 봐두라고 했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또. 근데 그때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 같이 갔던 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릇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배형태 길다란 형태 그릇이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 이게 뼈 쪽은 근데 가운데가 뭉툭한데 이게 이 폄석 같은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폄석. 첨석. 이게 첨자가 돌침이야. 돌침.
돌침편. 이게 오늘날 말하면 수술도구예요. 수술도구. 이 뼈 쪽은 뭐 이게 돌 가운데 흑요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흑요석 같은 게 타결을 가지면 파편이 나오는데 그 파편이 끝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엄청나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그 날카로움을 잘 모르는데 제가 옛날 방송을 보다가 우리나라에 수술을 잘한다는 분을 갖다가 어떤 방송국 사람들이 인터뷰한다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의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인터뷰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수술도구가 많다고 그랬더니 수술도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무슨 수술도구를 최고 아끼냐고 했더니 이렇게 수술도구인데 보잘것이 없는데 근데 여기 돌이 이렇게 긴데 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술도구 보면 쇠붙이 같은 거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더 얘기인데 이게 미세인명으로 들여다보면 요 부위 이렇게 돌텐데 요 부위가 어쩔터덜해 미세인명 들여다보면 여기는 미세인명으로 요 부위를 들여다보면 되게 말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술도구는 눈에는 더 말끔해 보여도 사실은 미세인명으로 어덜터리는 게 톱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환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환불을 자를 때 환불을 여기서 여기까지 자른다고 치면 여러 환불 가운데 여기까지 자른다고 치면 이거 톱질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덜터도 톱질듯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갖다 딱 대면은 수술 부위가 딱 갖다 대면 그 부위가 쫙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인위적인 자연을 못 따라한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피로는 환불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자르는데 도움이 되고 또 회복도 더 빠르게 이런 수술 도구가. 그게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편석 이런 날카로운 끝이 보기보다도 우리 오늘날 수술도구보다 더 예리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막 두통이 있거나 막 참을 수 없는 두통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통 아프다는 부위를 잘라내는데 두통이 신경이 부포돼 있잖아요. 사실은 두피를 자를 때는 좀 아픔이 있어도 두개골을 자를 때는 아픔이 없어요. 사실은 아픔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의 두개골을 보면은 이렇게 두개골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낸 두개골들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각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오늘날만큼 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저 체했을 때 손가락 따잖아요. 이걸 사열한다고 해요. 사열. 피를 내주는 거예요. 설사할 때 쓰는 사자예요. 사열하는데 몸에서 기가 막혀 있는 상태야 지금. 기가 순환이 안 된 상태인데 뚫어지면 어떻게 피가 한쪽으로 내면은 기 쪽을 한쪽으로 트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피가 나오는 순간 고통이 경감이 돼.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체했을 때 따지면은 채증이 가라앉잖아요. 이제 채증이 없어지잖아. 그런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니까. 몸에서 아플 때 피를 내주면은 이제 그런 효과를 갖다가 누렸던 거죠. 이런 걸 사용해야죠. 평소.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수술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우리 책에 지금 지금 이게 없구나 참 여기 너물 글자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글자만 설명은 어디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수술도 이런 사연에 사용된 옛날 돌침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했는데 요것이 이제 나중에 좀 발달되면서 뭐 대나무로 만든 바늘잠자요. 뭐 잠침으로 바뀐다든지 침자도 글자 쓰네. 그다음 나중에 쇠붙이로 만든 철침으로 바뀌죠. 철침이 오늘날 침이죠. 그러니까 철침. 철침. 세 글자들. 이게 오늘날은 이제 평석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 오늘날 그냥 침이라고 하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잠침이나 철침으로. 그걸 갖다 피는 글자를.
그래서 이게 치료 관련된 도구란 걸 할 수 있는데 원시적인 도구인데 이 형태가 여기요 길다란 형태의 그릇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 요 부위가 호들어오면서 이 형태로 바뀌어요. 요 형태. 그 다음에 이거 선 하나로만 펴야 되는데 호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핵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이게 꺾여지는 상태네요. 꺾여진 형태인데 하나 더 꺾여서 그거 정형화된 것이 이제 바로 이게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의 미적인 걸 고려해서 하나만 펴는지 이걸 꺾어서 이렇게 펴냈는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글자의 균형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또는 심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핵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형화됐는데 요 글자가 병을 낳는 거 이게 나을 유자가 병 나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 나을 유자. 병 나을 유자. 이런 치료 도구를 가지고 병을 낫게 해오고 병이 점점 난다고 점점을 뜻하는 글자 이게 점점. 그런데 사람이 성으로 쓰이네 이게. 이게 이 글자를 성으로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길준 이런 사람들, 유웅부 이런 사람들이요. 유병현 예? 유병현. 유병현. 예, 옛날 세모 세월호 관련된 분이요. 그 사람이 이름 있어? 근데 성으로 쓰일 때는 이 글자가 성으로 쓰일 때는 사람들이 이 글자를 속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정자고 속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유자가 오늘날 유자가 옛날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니을유도 이용유로 표기했잖아요. 그래서 버들 유자 이게 버들 유자를 쓰신 분들도 이용유로 바뀌어가지고 유관순 이용자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유시로 우리나라에 유시로 쓰는 사람들이 쓰는 한자가 바로 버들 유자가 있고 그렇죠. 이게 원래 죽일 유자예요. 죽일 유자인데 미금 유자고 그 다음에 성탈도에서 칼로 죽인다고 해서 죽일 유자인데 유자고 그러니까 죽이려고만 사람 성에다 죽이려고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파자로 이제 파자로 얘기해줘. 이 파자로 이게 이렇게 쓴 글자가 내냐 이게 토끼발자를 간략하게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파자를 시키면 묘 세금자에다가 성칼도가 들어가서 묘금도 유자라고 흔히 얘기했죠. 그리고 요 글자는 파자를 시키면은 인, 일, 월 이게 칼도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인월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묘금도가 하나, 둘, 셋을 이거 인인월도, 인인월도 쳐다보면 하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일자를 빼고 그냥 인월도 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구분을 해줄 글자인데 이것이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성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찜 유자요. 고찜 유자. 떨어뜨려. 고찜 유자. 떨어뜨려서 이렇게. 우리나라 17,000명. 이거 고찜 유자 쓰신 분이요? 근데 김유 씨는 점정리는 가운데 17만 명. 주길유 씨가 30만. 모금도 유 씨가 우리 선생님이 그걸 왜냐면 자기가 유시니까 잘하거든. 근데 지금 요 유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요 유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3대성 씨가 김이박 아니에요? 김이박? 김이비 박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가는 성씨가 뭐예요? 최씨. 최씨죠? 최씨. 정씨가 다섯 번째 김이박 최. 김이박 최,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장씨, 님씨. 님씨 대신에 한씨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10대 성씨거든요.
중국의 3대 성씨, 우리는 김유왕인데 중국의 3대 성씨는 뭐예요? 장산이사. 옛날에 이왕장이었고 왕이씨. 지금은 왕이장이죠. 그다음 네 번째 성씨가 뭘까요? 유씨요. 죽일 유씨. 예? 죽일 유씨입니다. 죽일 유. 예, 그거예요. 이게 이유씨인데 이유씨가 유방할 때 쓰인 유자요. 유비할 때 쓰인 유자. 이 중국의 지금 인구가 15억 뭐 이렇게 된다고 이때 뭐 책에 따라 좀 자료가 되어있지만 제 기억이 또 변화가 될 수 있지만 한 1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 유씨를 쓰신 분이 한 7,500만, 7,800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800만이면요 남북한 인구가 맞먹는 거예요. 남북한 인구가 더 많아. 우리나라 남한 인구, 북한 인구 합치면 7,800만 안 되고 7,500, 400 뭐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남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 어쨌든 간에 뭐 얘기가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성씨인데 그 중에 하나인 성씨인 거죠. 성씨인 건데 다시 이 글자 자원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다시 이 글자 자원으로 와가지고 얘기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졌지만은 이게 배 형태의 그릇에 옛날 사람들이 썼던 수술도구 원시대녀때 수술도구 표현하는데 치료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을 치료를 해서 병을 낫게 했는데 점점 그럴 뜻이 있다고 했는데 후대로 오면서요 이 글자가요 사람의 성 같은 걸로 주로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는 점점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여기서 분화되는 나온 글자가 있어요. 분화가 나온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글자예요. 병과 관련돼 있어요. 병들력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병들력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병 낫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게 병 낫다는 뜻이에요. 병 나을. 근데 한자에서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요인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운이 작용을 해. 한자에서는 더럽다가 깨끗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런 반운이 작용되는 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더라? 갑자기 생각하니까. 쌀 팔다 쌀 사다. 그 쌀을 팔다 사다인데 글자로서는 그렇죠. 난신적자의 난자. 다스릴 난자. 네. 어지를 난자. 어지럽다 다스리다 뜻이 있는 글자예요 지금. 이 글자가. 또는 돌아갈 기자 돌아올 기자. 돌아가다 돌아오다. 네. 시집 가다 돌아와. 글자가 돌아가는 뜻도 있고 돌아오다 뜻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일어설 골자. 네? 일어설 또 골자. 네? 골. 걸? 네. 그걸죠? 뭐 골기하다 할 때 골자. 일어설 골자. 예. 네. 넘어질 골자도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럴까? 네. 일어서다 넘어지다. 예. 네. 교수님 검정색으로 좀 써주세요. 예, 예. 이런 글자들 반응이 작용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 글자도 병 둘 다 뜻이 있어. 병들다 뜻이 있어. 그 다음에 병이 이게 병이 낫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이 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기분이 좋죠. 네. 아픈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아픔이 싹 가면은 마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쾌하다는 뜻이 있어. 이 글자도 병 낫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병 낫다 뜻이 여기가 갖고 있는 병 낫다 이 뜻이 있는데 병이 나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하니까 유쾌하다 뜻이 있다니까요. 유쾌하다 뜻.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이것도 병 낫다 이것도 병 낫다 뜻이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서로 분화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 글자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요 글자를 갖다가 병들력자에 붙여 이렇게 써도 같은 글자예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그래서 같은 글자가 돼요. 그리고 요 글자를 마음자 되는 신방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이 네 글자가 같은 데서 분화돼 나왔어요. 이게 병이 치러놓으면서 병이 낫다 이 뜻의 글자였는데 점점이나 성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이 병 낫다 이 뜻, 이 글자 이렇게 병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병이 낫다고 생각한 건 마음속으로 나았어 이렇게 생각해야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마음 진짜를 붙여서 이게 또 병 낫다 이 뜻이야. 그런데 호대로면서 반응이 작용해가지고 병들다 이 뜻도 생기는데 바로 그런 글자 이 글자가 서로 분화되니까 같은 데서 분화돼 나왔어요. 서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게 또 병 낫다 병들다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때 치유에 요 글자를 써도 되고 요 글자를 써도 되고 치유는 병 낫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하고 경제가 이렇게 일치가 돼서 이렇게 정치하고 경제가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하나의 똑같은 평행을 유지하면서요. 마치 기차 내일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쭉 가면 기차가 탈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치하고 경제가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지?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요? 내일이 가까워지면 기차가 어떻게 되세요? 탈선이 되겠죠? 그게 이제 유착이야, 유착. 정경 유착. 유착인데 유착이 일본의 야구선수들이 왕정체라고 어려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치료로 돈이 없고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그냥 뭐 좀 대충 발라가지고 묶어놨더니 나중에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이. 화상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충 치료해가지고 붕대 감고 있으면 낚아채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붙었다고 한 거예요. 손가락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면 야구면서 그거 유착이라는 거야. 유자가 바로 내냐 그러니까 요 글자에다가 붙은 척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는 뭐예요? 병이 든 거예요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글자를 요 글자로 써도 되고 여기에나 여기에 요 글자로 써도 이 글자로 써도 되는데 거기 하나는 병들다 또 하나는 병났다 뜻이잖아. 그죠? 이게 같은 반대 뜻으로 이게 쓰이는 거죠. 그 병이 낫는다는 뜻에서 유쾌하다는 뜻이 나오는데 그 글자는 다시 신방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 같은 데서 다 나온 글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복잡하지만 자 그런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그 외에도요. 요 외에도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좀 있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깨우칠 글자인데 깨우칠. 말로서 깨우는데 입으로 말을 해서 깨우쳐준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원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같은 글자. 비유를 한다 이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얘기해줘가지고 깨우쳐주는 거죠. 비유를 한다. 뭐 지기법이냐 환유법이냐 뭐 이런 것들이요. 은유법을 뭐 일대에 쓰이는 유자죠. 그 다음에 느릅나무 유자 나무 관련돼가 그 비염 치료에 좋다고 그러던가요? 그 느릅나무 뿌리 껍질이 이렇게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물에다 끓이면 끈적끈적해요. 그 어묵처럼 뭐죠? 묵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뿌리가 유금피야 유금피. 느릅나무 뿌리에 껍질 유금피. 그 한방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죠. 유금피. 그럴 때 쓰는 느릅나무 유자. 깨우칠 유자, 느릅나무 유자예요.
그 다음에 노세요자예요. 노세요자. 세금 짧은데. 노세요자. 6이 때 쓰고 6이 끌어들 때 쓰고 그죠? 6이 가운데 내가 맞죠? 예, 그렇죠. 방자유기. 방자유기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두드려서 만든 거죠. 찍어서 만든 것보다 두드려서 직접 만든 게 더 비싸단 말이에요. 두드려서 모양을 낸 거예요. 그게 방자유기 아니에요? 예, 노쇠를 녹여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뭐 깎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은 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끌류자. 손으로 끈다고 해서 끌류자. 야유하다 할 때 쓰는 글자 야유하다. 이끌렸다 써가지고 야유. 야유란 말에는 거의 쓰임이 없는 글자. 자, 점점 유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깨우칠 유자, 느릅나무 유자, 노쇠 유자, 끌 유자, 그 다음에 분화돼 나온 글자인데 병나올 유자 또는 병들 유자가 되기도 한다 했어요. 같은 글자들이죠. 그 다음에 병나올 유자예요. 그냥 나을 유기도 하고요. 근데 유쾌하다는 뜻도 있는데 유쾌하다는 뜻은 다시 이렇게 신방대로 바뀌었습니다. 유쾌하다 할 뜻은 유자예요. 유쾌하다. 이 유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네. 회유하다라고 나왔을 때 요 글자 써야지. 요 글자. 이 글자의 뜻을 갖다가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이 글자보다 이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글자 안 쓰면 틀려요? 그거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일반 이 글자를 쓰고 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계자 신방전 들어가 있는 거. 이 글자를 쓰는데 모에 걸려 이 글자가 이 글자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설명한 것 뿐이니까 이 글자를 쓰라 이거예요. KU 유쾌하다 참 유쾌. 유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 단모맞아서 우가 되고 우가 수가 되는데 수로 쓰이는 글자가 나를 숫자. 수리다 실어 나른다 이거죠. 수입 수치를 때 쓰는 글자예요. 나를 숫자. 나를 숫자에서도 의미 역할을 하고요. 수조 추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수조 추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작은 변정에서 두나 투가 될 수도 있죠. 투 훔칠 두자. 훔칠 두자. 이 투까지 왔어요. 투. 사람이 훔쳐요. 그래서 사람을 집으면 훔칠 두자인데 이 글자를 알아줘야 되는 이름은 사자성어 가운데 점도둑을 잃은 사자성어 가운데 이름이 있어요. 지처럼 훔치고 개처럼 훔친다는 말. 서절구투라고 해요. 서절구투. 점도둑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개처럼 훔친. 구차 투 안에도 그 투자를 쓰죠. 네? 구차 투 안. 구차 투 안. 그건 제가 신경 안 쓰는 사자성어인데 이것도 지금 쓸까 말까 하다가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가 생각지 않는 사자성어를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일단 요걸 쓴 것은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서 써진 거예요. 사자성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한자 시험 문제도 이렇게 책 쓰다 보면 문제들을 또 많이 인용하고 그러는데 공무원 시험에 이 글자가 한번 나온 것이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설명 드려본 거예요.
아마 뭐 사자성어로서 쓰기로 치면 똑같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는 활용될 것 정도만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설명드리기가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하적 글자가 법자고자님 좀 쉬었다는 게 안 나겠습니다. 뭐 벌써요?